30년 동안 뭘 배우셨습니까? 조정훈 찢었다! 간호법 반대 토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면 이렇게 발언을 해서 방해를 합니다. 30년 전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민주주의가 과연 이런 모습입니까? 뭘 배우신 겁니까, 그동안?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반대 토론하실 때 누군가 민주당 의원들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조용히 좀 하세요 하면서 욱하셨던 것 같은데. 진심으로 욱하셨던 거예요, 그때? 몇몇 의원들이 야 너 애드립 잘하더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죠. 뭐 그런 걸 애드립 할 정도로 기획할 정도로 제가 뭐 그런 건 아닌데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능력은 듣는 귀라고 생각해요. 듣기 싫은 말 하죠. 그럼 그거 안 보고 그냥 핸드폰 보시면 되잖아요. 그냥 딴짓 하든지. 근데 그걸 소리 질러서 막 야유를 하고 얻은 시간의 발언권을 회방 놓는 행위, 멋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쫄 줄 아는 제가 페이스를 잃을 거다. 사람 잘못 봤죠. 네, 저 진짜 텐션을 올려주셨죠. 우리 선배들 좀 딱해요 이제. 민주당이 지금 그 의석수를 밀어붙여서 직회부하는 법안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6월에도 마찬가지로 여야 간에 쟁점 법안들을 두고 줄다리가 계속될 예정인데요. 이런 직회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양곡관리법, 쌀수매, 간호법, 보건의료, 민생법안인데 민주당이 이걸 계속 직회부를 밀어붙이니까 이게 민생법안이 정치법안이 하나씩 되어가요. 정치법안이 되니까 당연히 여야가 나누어서 싸우죠. 왜냐면 자기 진영의 이슈라고 생각하니까. 민생의 이슈, 저는 이거는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사실관계,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율 이런 걸 통해서 실력을 드러나야 되거든요. 167석이나 있는 정당으로서 국회 주도권마저 뺏길 수 없다. 강박관념 뒤에는요, 저는 무력감과 방향을 잃은 상실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조차 뺏기면 내가 갖고 있는 미천이 다 드러난다. 586 선배들이 자신들의 무능함, 자신들의 상실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직회부라는 극단의 수단을 쓰고 있구나. 네, 그래서 저의 역할은 뭐냐? 당연히 그들의 상실감과 무력감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날 여러 표현을 썼는데 후회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586 선배들을 민주화 세대라고 불렀어요. 저 그거 처리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반독재 세력이라고 불러주고 싶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잡초를 뽑은 거죠, 그분들은. 근데 잡초를 계속 뽑다 보니까 이제는 벽까지 뽑게 생겼어요. 독재를 막는 데는 단일 대오 스크럼 짜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소수 정당이 와가지고 우리 입장도 들어달라. 시간이 더 걸려도 이거는 논의가 필요하다. 웃기는 얘기인 거야. 야, 우리가 169석이나 있는데 이게 시간 문제 아니냐. 얘는 어차피 지금 이거 시간 끌기 하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는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없는 과정에서 단일안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분들이 농민들을 지키겠다고 해서 양곡관리법 만들었지만 다 산화돼 버렸죠. 간호사분들 법안이라고 만들었지만 저는 간호협회장님 눈물 흘리면서 기자회견 하는 거 전 다 민주당 책임만 생각해요. 비현실적인 약속을 했고 지금 이게 넘어갔죠. 대한민국 국회는 한 번 부결된 법안이 다시 재부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 어느 세월에 다시 간호에 관한 법안이 주요 이슈가 될까? 근데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방송법이랑 노란봉투법이 지금 다 올라간 상태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국회에 와서 또 폐기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데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민생 법안을 비정치화해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모든 법안이 정치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 법안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쟁점 법안들 한 4-5가지 되잖아요. 국회가 법사위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충돌될 땐 충분한 조율을 갖고 쟁점들을 줄여나가는 수기 과정을 좀 거치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다 보여드려서 누가 말도 안 되게 우기고 있고 누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는지 보고 다음 총선에서 결판 내고
그리고 총선 끝나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아직. 그때 다 하면 돼요. 얼마 전 김혜영 전 의원님을 만나셨고 한동훈 장관과도 스피치 책이 세트로 나왔어요. 조정훈 의원님은 김혜영 전 의원과 더 어울릴까요? 아니면 한동훈 장관과 더 어울릴까요? 설상미 기자님. 한동훈 장관? 그래요? 싸움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약간 두 분 다 되게 젠틀한 느낌이지만 엄청 말 잘하잖아요. 막상 하라고 하면. 김혜영 의원도 말 잘하시는데 이걸 듣고 굉장히 서운하실 텐데. 어떡하지? 죄송해요. 조정훈 의원님 하면 어디 가시는 건가? 어디 가? 뭐 국민의힘가? 민주당가?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은 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과분하게 호의를 갖고 제안들을 주시고 계세요. 목적이 뭔지를 먼저 규정하려고 해요. 왜 정치하는가? 그리고 재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끝내지 않은 의제가 있는가? 지금까지 저와 시대전환이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정치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그야말로 586 운동권 세력을 끝내는 데 앞장서자. 그게 그야말로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586 선배들하고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진짜 바람직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일지, 반대로 가서 선거에서 진짜 큰 싸움을 각 지역에서 붙어가지고 떨어뜨려야 될 사람을 떨어뜨리는데 앞장서는 것일지,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창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당은 절대 아닐 거라고. 시대전환 창당하는데 엄청 힘을 많이 들여서 또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넌 창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조정훈이었습니다. 시대전환이 이게 연구소인지 이게 무슨 뭔지 일거리에서 알아봐 주시고 택시 타면 알아봐 주시고 당원도 2배가 됐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저희 창당하고, 분명한 건 저 하나 재선 되려고 결정하진 않을 겁니다. 그건 좀 너무 게임이 작아요. 그리고 의미도 없고, 조정훈이 더 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국민들한테 그런 결정했어, 내가 한번 지켜볼게 라고 하실 수 있는 만큼의 상황은 돼야 된다. 안철수 대표의 2016년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핵심은 아주 소수의 신선한 후보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옛날 사람들 다시 꽂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석수 몇 석은 더 얻었을 줄 몰라도 결과적으로 의정활동 첫날부터 국민의당은 새로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상을 이기는 구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소속 의원님들 중에 같이 하자고 하는 의원님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김혜영 의원님 같은 분 오신다 그러면 제가 제 자리를 양보할 생각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민을 하실 생각이세요? 날짜를 정하는 건 이제 정치인에게 거짓말을 강요하시는 거고요. 이제 때가 되면, 저는 선선한 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김혜영 의원님, 한동훈 장관님, 조정훈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한 세력이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게 우리 정치가 바라는 바라고 생각해요.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못한 정치의 사생활, 오늘 오프 더 레코드 어떠셨나요? 다음 주엔 더 유익하고 솔직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